오늘은 민중가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80년대에 소위 민중예술 이제 붐을 이뤘죠. 광주항쟁과 같이 민중문학, 민중예술 그런데 민중음악, 민중가요 분야에서 우리 한국의 최고 1인자를 모셨어요. 이름이 뭘까요? 백자! 백자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중문학이나 민중예술이라는 말이 지난 3주 동안 몇 번 나왔는데 아직 잘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겠어요. 80년 광주 항쟁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민중운동이 아주 급속도로 퍼졌어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9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의 전신이 민중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민중운동을 이끌었던 분야가 바로 민중음악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시민운동을 이끈 거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용어일지 모르지만은 오늘 모신 분은 민중가수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그룹, 여기서는 노래패라는 말을 쓰는데 노래패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활동하시고 또 그룹으로도 활동하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죠? 백자 선생님. 예. 가수는 가수인데 예. 민중 가수고 그다음에 노래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 작곡 작사 다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활동하셨는지 좀 우리 아, 모르는 학생들 위해서 예.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주로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다가 펜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긴장이 되네요. 제가 뭐 받아 적을 말씀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민중가요라고 하면은 이제 80년 광주항쟁 당시부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광주에서 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그때 TV에서는 뭐였습니까? 미스 코리아? 그런 거를 내보냈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아무도 우리 아픔을 담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광주에 계신 분들이 이제 황석영 소설가나 백기환 선생님과 이런 분들이 이제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붙이고 그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우리 많이 아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죠. 네. 그런 노래들은 이제 TV에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르기만 해도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들 이제 부르게 됐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민중가요는 민중들의 그런 아픔을 담아주지 않는 그런 것들에 민중들 스스로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특히 이제 노동자들의 삶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다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분야입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 고3 때 전교조가 결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해직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삭발을 했어요. 삭발을 했는데 그 다음 날 하필이면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어서 지금도 졸업사진에는 이렇게 스님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여러분처럼 대학 시절에 이제 노래패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패 활동을 하면서 이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저 때는 이렇게 강의실에 별로 앉아 있지를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니까 참 부럽네요. 이렇게 좋은 수업이 있었으면 제가 다 들어갔을 텐데 그때는 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노래패 활동을 쭉 하다가 이제 사회 나오면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시절에 이제 한총련 전대협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때가.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전국적인 집회 같은 거 하면은 만났던 동료들
무대에서 같이 노래 불렀던 친구들이랑 나가서 뭐 할까 하다가 우리 나가서 계속 노래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99년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노래표를 결성을 해서 좀 올해 20년이 됐습니다. 네. 세문장 그 무슨 글을 보니까 예, 예. 노래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음, 이런 표현을 제가 봤어요. 예. 그 선생님 표현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게 좋은 말을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그 숨은 다 바람이지요. 그러니까 네. 노래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것은 음,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은 지금 사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음.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그 첫 주제부터 굉장히 무거운 대화가 되는군요. 어, 일단은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고3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어려서 봐왔던 정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제 어린 유년 시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어린 시절에 이제 집에 그 서랍에 탄알, 탄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이제 주로 어렸을 때 이제 총싸움하고 뭐 놀지는 않죠, 지금은요. 네, 저희 때는 약간 좀 그랬거든요. 산에서 놀면서 총싸움하고 놀았는데 제가 그게 있으니까 막 신기했죠,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야 이게 광주항쟁 당시에 우리 형들이 주워온 거란 걸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는 광주항쟁 당시에 저희 형이 셋째 형이 이제 제가 좀 저희 때가 좀 사람이 많습니다. 6남매인데 셋째 형이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는 대학생은 길거리에서 잡히면 바로 죽는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사일생으로 형은 살아났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형님은 그 영상 보면 그런 거 있죠. 버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태극기 흔드는 거. 예, 그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돌아가실 뻔한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락이 없으니까 다 폭도라고 하니까 시골에서 걸어서 이제 차편도 없고 광주까지 가보니까 다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이불로 둘러싸여서 이제 거기에 있더랍니다. 그 형제들이 이제 5명이 저 빼고 5명이 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어려서부터 듣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마음들이 좀 뭔가 잘못됐구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구나.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선생님들도 이제 제가 잘 아는 선생님들인데 저분들이 저걸 외쳤는데 왜 해고를 당하셔야 되는 건가? 노동자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건가? 이런 것들이 좀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것들이 저를 좀 이제 이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또 이제 살아가면서 좀 이제 또 공부하면서 알아가면서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노동자의 아픔이랄지 고통 이런 거는 제가 직접적인 체험을 못 해본 것들이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 좀 민족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좀 그런 노래들, 활동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지난주 일본 다녀오셨다고요? 예, 예. 공연으로. 네네. 어디를 다녀오신 거죠? 누구를 상대로? 어, 저희가 이제 제가 활동하는 노래패 우리나라가 올해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20년이 되어서 근데 일본에 이제 저희가 조선학교, 우리 학교 돕기 공연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주년을 맞아서 서울에서 콘서트를 한번 했고 일본에서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계시는 주로 동포분들하고 평화운동을 하시는 일본 분들. 참 제가 우리가 이제 일본 반대 운동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에서 평화 운동을 하시는 일본인들, 이분들은 정말 참 감동입니다. 그분들을 뵈면요. 하여튼 그분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콘서트를 했고, 그 다음 또 공연은 이제 조선학교를 돕는 모임이 있어요. 그 전국적으로 한국에 몽당연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배우 권혜호 씨 혹시 아세요? 권혜호 씨가 지금 대표로 있는.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만들어진 것은 얼마 전에 그 일본의 도호쿠 지방에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지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조선학교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특징이 이 조선인들의 피해, 한국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대책이 없어요. 뭐 그건 잘 아시죠 우리가? 뭐 관동 대진지 때도 오히려 우리를 막
뭐 우물에 독 탔다고 뭐 사람들을 일본말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못하면 바로 다 찔러서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죽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죽인다고 봐야 될까요? 그 조선학교를 지금 그 무상화를 안 해주거든요. 다른 학교는 다 무상화인데.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를 돕는 모임을 하는 게 이제 몽당연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몽당연필 공연 이렇게 2회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일본 초청을 받아서 도쿄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조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예, 그렇죠. 여러분 조선학교 잘 모를 텐데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자신의 말, 글을 그대로 지키겠다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좀 친북쪽이 있죠. 우리 어를 그대로 지키겠다고. 이제 제1동포에는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친남 그룹이 있고 친북 그룹이 있죠. 과거 이제 냉전 시대에 갈리는 건데. 그런데 이분들 이제 가면은 우리 옷, 우리 고유의 한복 차림으로 그걸 더 선호하고 우리 말과 글을 엄청 중시하죠. 그래서 근데 저기 일본에는 전부 다 무상 교육이 실시되잖아요. 의무 교육 고등학교까지는. 그런데 여기는 일본에서 차별하느라고 무상 교육을 실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도 우리 동포들 그 경제적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도 거기를 다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학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러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가 민간 단체가 우리나라의 몽당연필이라고 영화배우 권혜요 선생이 주도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일환으로 다녀오신 것 같은데 예. 참 좋은 일 하고 오셨네요. 아유, 참 가면 저희들이 감동을 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우리나라 이제 민중 노래 이 노래패들 많아요. 예. 제가 이제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아까 저 노동가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주제가 평화통일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민중 노래 가운데서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를 선생님 가장 많이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팀 이름을 만들 때부터 예. 우리나라라고 만들 때부터 약간 좀 이제 좋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멋있는데 하여튼 뭐 평화 통일 관련 노래뿐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노래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만드신 게 주로 뭐 시를 쓰시다가 작곡 작사로 이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만드신 노래 한 몇 곡이나 될까요? 제가 좀 다작을 많이 해가지고요. 몇백 곡 될 것 같은데. 몇백 곡. 뜬 곡은 하나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몇백 곡 가운데서 우리 이제 평화 통일 관련해 가지고 예, 예. 우리 학생들이 좀 받아들이기 쉽고 아. 재밌는 노래 한 몇 곡 좀 네. 들려주시겠어요? 예. 제가 좀 같이 노래도 좀 부르고 그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첫 노래는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하는 노래를 같이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노래는 아니고요. 네,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와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아시는 분 같이 부르세요.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살아가죠 고요만이 남겠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고맙습니다. 네, 이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이게 벌써 이제 저희 세대 노래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인가 보네요. 그러면 저는 원래는 동요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동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외국곡이었고 여기에 있는 이제 방의경 씨는 80년대 초반에 활동하던 포크 가수, 여성 포크 가수, 싱어송라이터 가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개사를 하신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을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80년 광주항쟁을 겪고 나서 이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광주에 대해서 그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쓴 개사를 하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또 마음이 갔던 그런 노래라서 제가 좀 즐겨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예, 다음 노래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주로 좀 제 솔로 활동에서 좀 집중해서 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를 노래로 만드는 작업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 인물들 뭐 신채호, 윤희상, 뭐 윤동주, 안중근 이런 이제 올해는 이제 우리 3.1운동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의 노래를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노래는 시의 곡을 붙인 작업입니다. 김선우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여성 시인이신데 이분은 좀 독특하게 소설도 쓰시는 시인이에요. 보통은 소설과 시는 좀 이렇게 따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시로도 굉장히 많은 발표도 하시고 뭐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랄지 큰 인기를 얻으시는 분인데 소설 관련해서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뭐 캔들 플라워, 물의 연인들 이런 거는 촛불 시위랑 4대강 문제를 다룬 소설들이고요. 최근에는 또 발원이라고 하는 소설도 쓰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원효대사는 들어보셨죠? 네, 서울에 원효대교도 있습니다. 제가 원효동에 살았는데 그게 원효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이분 덕택에 제가 알게 됐는데 원효대사가 이제 당나라 가려다가 해골 바가지 물 먹고 아이고 이게 뭐 당나라 간다고 한들 돌을 깨우치겠냐 그러면서 이제 신라 바닥에 시장 바닥으로 들어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쭉 다뤘습니다. 뭐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이 노래는 이제 사과꽃이 어떻게 사과를 연글게 되나 이런 이제 그 시예요. 제가 이 시가 재밌어가지고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일종의 레크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이 노노노 똑똑똑 그런 박수를 이어서 짝짝짝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농농 똑똑똑 짝짝짝. 네, 좋습니다. 이제 좀 살짝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과꽃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과나무 속으로 들어갈 테야. 푸른 사과 속으로 사과씨 속으로 고 농농농 똑똑똑 농농농 똑똑똑 사과 꽃핀 사과나무 아래 달밤 귀 기울이면 농농농 똑똑똑 농농농 똑똑똑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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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입구와 출구 그 시작과 끝이 구두점 없이 서로를 향해 농농농 똑똑똑 농농농 똑똑똑 농농농 똑똑똑 농농농 똑똑똑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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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혹시 선생님 민중 가요를 부르시면서 예. 감옥에 가신 적은 없어요? 제가 좀 독특하게 감옥을 안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르신 게 민중 가요라고 하기엔 좀 너무 부드러운 아, 노래예요. 예, 선생님은 그 좀 네. 강한 노래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저 부드러운 노래만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부드러운 노래만. 부드러운 노래만. 예. 아니 제가 저 신상 틀어보니까 아, 네. 이석기 의원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뭐 좀 곤욕을 치르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랍니다. 대학교 2학년 시기쯤에 그때 이제 노래를 하나 썼어요. 이제 혁명동지가라고 하는 이제 노래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쓰니까 이제 뭐 아주 피가 그냥 피부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이제 혈기왕성할 때였죠. 그래서 그때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가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들 속에서 이제 좀 조금씩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석기 의원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역사가 좀 있습니다. 통합 진보당 사건과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이 두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를 했다는 것이 이제 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변호사님들 말씀에 의하면 예를 들면 이 정도가 이제 공소장이라고 그럽니까? 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100페이지면 90페이지까지가 내란 음모 사건이에요. 근데 변호사들 말씀은 그 당시 재판부도 다 이제 법조계 말은 이거는 무조건 무죄다. 이건 죄가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검찰 측도 이게 불안하니까 뒤에 10페이지를 붙인 거예요. 붙인 내용이 뭐냐면은 행사 중간에 북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두 곡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 곡이 적기가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쌓는다 이런 노래거든요. 그 교수님 책에도 거론이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영국인가 아일랜드인가 노래예요. 우리 소나무야 소나무야 그 노래죠. 그 노래를 이제 개사해서 이제 말하자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개사를 해서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북한 노래가 아니에요. 원래가.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이제 제가 만든 혁명동지가를 이제 거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북한 군가가 된 거죠. 갑자기 제가 북한 작곡가가 됐죠. 네, 졸지에.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 이제 부탁을 해오신 게 뭐냐면은 사실상 이 10페이지 때문에 감옥을 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관련해서 의견을 좀 제출을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을 제출을 했죠. 이게 이제 북한 노래가 아니고 제가 만든 노래고,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일제 시대에 항일 운동을 펼쳤던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서를 보냈죠. 보냈는데 그게 이제 법정에서도 음악을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악을. 그래서 이제 참 대한민국 역사에 아무튼 제 음악이 이제 법조계에는 이제 쭉 남아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이 내란음모 부분은 결국은 무죄가 됐습니다. 그게 하여튼 아까 적기가라고 했는데 예, 예. 적기가 붉을 적자예요. 그러니까 붉은 깃발의 노래, 붉은 기 노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붉은 기는 혁명을 상징하니까 보통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적기가라는 그 제목 자체가 북한 노래 아니냐 이렇게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리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 선생님 지으셨다는 노래가 혁명 동지가. 예. 그러니까 혁명 동지, 혁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아니냐 이제 그렇게 추정을 했겠죠. 근데 그 가사를 보면은 예, 예. 거기에 소위 그 이적, 그 노래가 이적 표현물로 하여튼 취급받은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부분이었어요, 혹시? 그러니까 이 법정 자체에서는 아마 이 노래의 이적 표현을 갖고 표현성을 갖고 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음,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 노래회에서 발표한 음반에 이제 이 노래가 들어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적성 문제는 뭐 혁명의 별, 뭐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을 문제로 삼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평화 통일 예. 노래를 많이 부르셔서 그런데 선생님은 아무래도 평화 통일 쪽 노래 하시다 보니까 네. 반외색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때 제가 이 노래 만들 때 이제 미제에 대한 제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고 봐야죠. 네. 미제. 네, 가사에 이제 미제가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미제국주의, 네. 일본 제국주의 이제 반대한 노래 많이 쓰셨을 텐데.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그 반미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반미 반전가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예전에 쓴 적이 있는데요. 이제 유튜브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였냐면은 그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폭격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 기사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쓴 노래였어요. 물론 가사는 좀 셉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 비행사가 아침에 비행장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단추를 몇 개를 누릅니다. 유고슬라비아 가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퇴근을 해요. 그 집에 가서 자기 아이랑 잔디를 깎는다. 이게 뉴스 기사였어요. 이거를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는가? 저 사람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정말 사랑하는 건가? 자기가 누른 단추가 사람을 죽인다는 걸 모른다는 건가? 이게 게임처럼 전쟁을 하는가? 이제 이래서 이제 그 분노를 담아서 이제 그렇게 써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컸던 거는 효순이 미선이 때. 2002년이죠. 역설적이게도 저희들이 이제 2002년에 6월 달에 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2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금강산에서. 그래서 남북 해외가 다 모여서 하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 이제 처음 본 거예요. 북한 동포를 처음 만난 거예요. 제 인생에 태어나서. 머리에 뿔 달렸나도 한번 만져보고 뿔이 안 달렸더라고요. 해외 동포들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조선학교 아이들도 만났어요. 대학생들, 여러분처럼 대학생이죠. 일본에 조선대학교라고 있거든요. 저 전라남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제 그러고 돌아오는데 효순이 미선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미군 탱크에. 그래서 이제 그때 촛불의 시작이 그거죠. 효순이 미선이 죽어가지고 악마라고 하는 사람이 난 촛불이라도 들겠다. 이래서 이제 광화문이 촛불로 뒤덮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제 걔네들이 미군 병사들을 안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탱크라도 구속해라. 그래서 탱크라도 구속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또 얼마나 더 죽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얼마나 더 이런 노래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일본이 계속 좀 엎드려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최근처럼 이렇게 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초반에 이제 일본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약간 민요풍으로 일본이 온다 이런 노래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좀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 이제 아베가 이렇게까지 세게 사실상 제가 이제 일본에 이번에도 갔지만 저번 달에도 갔거든요. 그때가 막 촛불 시위가 많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국민들이 하는 촛불 시위는 별로 일본에서 방송이 안 돼요.
근데 그 저 소위 말하는 태극기 이분들이 하는 시위는 어마어마하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평화 시민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관련해 가지고 노 아베송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노 아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간주 때 뭐 지섬이야 뭐 백이 이렇게 해서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좀 재미난 일화는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일본의 이제 이 시민운동 하시는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희 한국의 민중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자기들이 이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베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베가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평화헌법을 바꿔가지고 전쟁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이제 반주를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분들 키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kg 했는데 좀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일부러 반주 작업을 다시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도쿄에서 네, 그 아베송을 네, 불렀다고 이렇게 그런 활동들을 이제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윤동주 시인 생가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가를 가서 봤는데 여러분 서시 그러면 어때요?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생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보다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정말로요. 우리가 아는 민족 시인만큼 그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저의 생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좀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약한 시인, 문약한 지식인, 여성적 시인 이렇게 배웠고요. 이 대척점으로 반대에 있는 시인은 이육사 시인, 뭐 대륙적, 남성적, 뭐 강한 지사형, 뭐 자기 수인 번호를 264번을 이름으로 썼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루타로 아니죠 생체 실험으로 돌아가셨다는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야 이건 좀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좀 너무 과한 주장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생가 옆에 있는 교회 윤동주 시인 시의 기독교적인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교회예요. 다녔던 교회. 거기 안에 이제 전시관을 마련하고 그 마을이 이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윤동주는 독립투사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와서 윤동주 시인 평전을 읽어보니까 일제시대에 2년 동안 감옥에서 있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으면 투사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우리 한국에서 실제 문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추켜 세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왜? 시가 너무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저 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윤동주 시인이 살아나 버린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체 실험 이것도 사실이에요. 일본이 이제 40년대 후반 이제 44, 45년 오면서 전선이 너무 넓어지니까 이게 피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실험을 한 게 식염수를 사람한테 투여를 하면 사람이 이게 살 수 있나? 이 실험을 해요. 말하자면 마루타죠. 일본 약품이 참 좋습니다. 다 조선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좋아하신 건데 참 그 안타깝죠. 그래서 이때 45년 1월 2월에 모든 그 조선인 죄수들한테 하거든요. 그것도 조선인들한테만. 조선인 죄수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윤동주 시인도 돌아가시는 거죠. 해방을 6개월 앞두고.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참 좋은 시를 더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는 서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시면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얘기는 바람에게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온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온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안중근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이제 윤동주 시인 생각갔다가 백두산 들렀다가 집안 지역에 있는 그 황개토 대왕비 장수왕릉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 대련에 있는 여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순 감옥에 가서 안중근 의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좀 듣고 그러면서 좀 노래를 써봤는데요. 안중근 의사 하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게 어머니의 편지죠. 어머니께서 너 항소하지 말고 죽어라. 그러면서 이제 옷을 수의를 보내시죠. 근데 그 편지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부분은 다음 세상에는 필부로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그 말씀이 그렇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머님의 그런 그 강한 품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강하게 키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안중근의 노래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시면 하겠습니다. 사나이 길 떠나네 칼바람을 뚫고 떠나네 어머니 내 어머니 그리움 안고 떠나네 죽음이 두려우랴 역사의 외침 나를 부르네 손가락 깨물면서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하늘에 가서라도 역사의 외침으로 살리라 눈부신 그날 오면 덩실 춤을 추리라 웃으며 나는 가리라.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한 곡을 더 하고 오늘 저의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선학교 우리 학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화 우리 학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좀 시간 되시면은 그 VOD 그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내려받아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여러분 동포들이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조국으로 돌아가자가 있고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도 일본식으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일본말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글을 잘 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했겠죠. 그래서 학교를 일제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동포들이 처음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만든 학교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배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학교를 북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도 조금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시민단체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많이 좋아졌는데요.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은 조선 국적이 있어요. 일본 제일동포들에게 국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있고 조선 국적이 있어요. 북한 국적은 없습니다. 신기하죠? 다 북한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국적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분단되기 전 조선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적을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보기에는 무국적자죠. 무국적자니까 여권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자신이 정체성을 나는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는 여러분이 가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시게 돼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해외에 있는 동포가 4세 이상이 됐는데 보통 이제 제가 나갔다 해외에 그럼 우리 아들, 딸까지는 좀 우리말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손자까지 그 아래까지 우리말을 한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근데 이 동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대학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숫자는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일본에 귀화도 많이 하고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조선학교 무상화 지금 계속 무상화를 시켜달라고 투쟁을 하는데 일본 놈들이 우리 동포라고 해서 세금을 받아야 안 받아요? 세금을 다 똑같이 받아요. 세금을 똑같이 받았으면 혜택을 똑같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조선학교라고 안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유치원. 유치원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세, 5세 분들에게 우리 학교는 고향이에요. 1, 2세 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지금 완전히 나이 많죠. 고향의 번 불러드리면 다 울어버려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러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3세, 4세만 되면 그 노래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별로. 왜냐면 고향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뭐 경상도다, 전라도다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은 거기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가 고향이에요. 우리 그 동포들의. 지금 거기에서 우리 학교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이념을 떠나서 정말 많이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이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네. 고맙습니다. 머나먼 이기국 땅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말 우리 넋을 지키며 살아왔네. 눈물 많은 사연이야 그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쓰러지지 않겠노라. 걸음걸음 싸워 이겨왔네. 우리 학교 영원하여라. 우리 동포 영원하여라. 백두알라 찰나날 그날까지. 백두알라 찰나날 그날까지.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제가 평화 통일인데 네네. 먼저 선생님 주로 직접 작사 작곡하신 예. 노래 이제 중심으로 많이 부르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통일하면 가장 상징적인 노래가 뭐겠어요? 진보 보수 남녀노소를 떠나가지고 뭘까요? 우리 소원은 통일. 여러분 많이 불러보셨죠? 우리 같이 합창 한번 해볼까요? 통일 생각하면서. 네, 이거 다 아시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묻겠습니다. 예. 이제 그 통일 평화를 추구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셨는데 선생님에게 통일의 의미는 뭘까요? 선생님 어떠한 통일? 왜냐하면 통일의 모습이 여러 가지잖아요. 예. 선생님께서 그리시는 통일은 어떤 모습이고 예. 왜 통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민족에 대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대학 시절부터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동포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많이 좀 깨졌습니다. 이건 또 다른 축인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 학교 조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인데 안 다니는, 말하자면 아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동포들이 조련을 통해서 조총련을 결성하게 되고 한쪽은 이제 민단이 있습니다. 근데 민단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전에 이제 박정희에게 의해서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 석방운동을 한 분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요, 민단에서. 이게 이제 한통련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물론 여기도 저희들이 만나면은 국가범법으로 잡혀가죠. 저희들은 만나면 다 그냥 인사만 하고 명함은 절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거의 잘 못해요. 근데 한국 드라마 보면서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말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는 사인을 할 때 백자를 이제 숫자로 100으로 쓰고 자를 한문으로 아들 자자를 딱 써서 이렇게 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 동포들을 보고 이게 좀 사치구나. 이 사람들에게 우리말은 완전히 생명 같은 거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민족은 정말 완전히 생활이에요. 근데 또 조선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떠냐면은 치마저고를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철에서 이제 나쁜 그 일본인들이 칼로 이제 그 치마를 찢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동포들에게 민족 문제, 분단 문제는 생활이고 생존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민족을 지켜오는 것도 훌륭하지만 정말 통일이라고 하는 게 이분들에게 대단히 절실하구나. 저는 한국에 살면서 분단 때문에 제가 피해를 봤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결국 5.18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파고 들어가 보면은 다 이게 분단 문제가 있지만 생활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동포들을 만나면서는 이게 생활적인 문제구나. 저분들은 정말로 통일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국적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통일에 대한 절박함을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노래만 지으신 줄 알았더니 역사 공부를 저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불편하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반 쉬지 않고 공연해 주신 백자 선생님께 우리 민중가요 계속 더욱더 끊임없이 노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박수 보내면서 이 수업 끝냅시다. 고맙습니다.